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공항이 조금씩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개항한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2m가 내려앉았고 어떤 조사에서는 18m 가까이 가라앉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12m면 아파트 4층 높이입니다. 건물 4층이 통째로 땅속으로 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본 오사카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로 간사이 국제공항 이야기죠. 더 무서운 건 이 치마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를 비롯한 세계 여러 언론이 최근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속도로 계속 가라앉으면 2056년쯤엔 공항의 일부가 바닷물 아래로 잠길 수도 있다. 일본이 자랑하던 세계 최초의 바다 위 공항이 30년 만에 물에 잠길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도 바다를 메워서 만든 공항입니다. 간사이 공항과 똑같이 갯벌과 바다를 매립해서 지었죠. 그런데 인천공항은 20년이 넘도록 거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 가라앉았느냐? 활주로 누적 치마량이 최대 2.9cm입니다. 2.9m가 아니라요. 똑같이 바다를 메워 만든 공항인데 한쪽은 아파트 4층 높이만큼 가라앉고 한쪽은 손톱만큼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오늘은 왜 일본 간사이 공항은 침몰하고 있고 왜 인천공항은 멀쩡한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간사이 공항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공항은 1994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사카만, 그러니까 오사카 앞바다에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공항을 지었죠. 육지에서 약 5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4km 길이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완전한 해상공항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를 통째로 매립해서 공항을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이 공항은 세계 10대 건축물로 뽑히기도 했고 전 세계 토목 기술자들이 감탄하며 지켜봤습니다. 일본 최고의 기술을 다 쏟아부은 그야말로 일본 토목의 자존심이었던 겁니다. 들어간 돈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업비가 무려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첨단 공법을 다 동원했고 일본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집어넣었죠. 자, 이렇게 돈도 많이 쓰고 기술도 최고였는데 그럼 대체 왜 가라앉기 시작한 걸까요? 문제는 공항이 서 있는 땅, 정확히는 그 아래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이라고 다 단단한 게 아닙니다. 간사이 공항이 세워진 곳은 두께 20m가 넘는 연약지반 위였습니다. 연약지반이라는 건 쉽게 말해 물을 잔뜩 머금은 물렁물렁한 진흙층입니다. 마치 물에 젖은 스펀지 같은 거죠. 스펀지 위에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눌리면서 물이 빠지고 점점 납작해집니다. 간사이 공항 아래 진흙층에서 딱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위에서는 엄청난 양의 흙을 쏟아부어 섬을 만들었고 그 위에 무거운 공항 건물과 활주로가 올라갔고 매일같이 수백 톤짜리 비행기들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게에 눌려서 진흙층이 계속 압축되고 물이 빠지면서 섬 전체가 서서히 내려앉은 거죠. 물론 일본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치마가 일어날 거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그래서 진흙층에 물을 빼주는 배수관을 무려 220만 개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대략 11.5m 정도 가라앉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그만큼 미리 흙을 더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어차피 가라앉을 걸 감안해서 처음부터 높게 만든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꽤 치밀한 계획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산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50년에 걸쳐 11.5m 가라앉을 거라던 예상이 개항하고 딱 6년 만에 11m가 내려앉아 버린 겁니다. 50년 예상치가 6년 만에 거의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긋난 계산인지 감이 오시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쌓아 올린 흙 자체의 무게,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리면서 집안에 가하는 하중,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그리고 진흙층이 예측할 수 없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현상까지 사전에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한꺼번에 겹친 겁니다. 더 골치 아픈 건 부등치마라는 현상이었습니다. 부등치마는 땅이 고르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많이 내려앉고 저기는 조금 내려앉는 식으로 울퉁불퉁하게 가라앉는 걸 말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공항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책상 다리 하나만 짧으면 책상 전체가 덜컹거리는 것처럼요. 실제로 간사이 공항 제1터미널은 이 부등치마 때문에 건물이 기울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정말 눈물겨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제겁공사입니다. 터미널을 떠받치는 기둥이 무려 900개가 있는데 이 기둥들이 저마다 다른 높이로 가라앉으니까
짧아진 기둥 아래 금속판을 한 장씩 끼워 넣어서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책상이 흔들릴 때 다리 밑에 종이를 접어 괴는 딱 그 원리예요. 세계 최고 기술로 지은 30조 원짜리 공항의 기둥 밑에 지금 사람들이 쇠판을 끼워 넣으며 수평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 제거 공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해야 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항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숙제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라앉는 게 간사이 공항만의 특별한 불운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다를 메워 만든 공항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이 치마라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콩의 책나콕 공항입니다. 1998년에 문을 연 이 공항 역시 바다를 매립해 지었는데 개항 이후 약 18년 동안 무려 12.4m가 가라앉았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즉, 바다 위에 공항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가라앉는 문제는 사실상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따라붙는 겁니다. 세계 여러 해상공항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다음 이야기가 훨씬 더 놀랍게 다가올 겁니다. 똑같이 바다를 메웠는데 유독 한 곳만 이 운명을 비껴갔거든요. 바로 우리 인천공항입니다. 치마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9월 태풍 제비가 일본을 덮쳤을 때 간사이 공항은 최악의 상황을 맞습니다. 지반이 워낙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태풍이 몰고 온 바닷물이 활주로를 그대로 덮쳐버린 겁니다. 활주로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공항은 무려 15일 동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육지와 연결된 다리에는 태풍에 떠밀린 배가 들이받으면서 다리가 부서졌고 공항에 갇힌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고립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다 위에 지었다는 것의 위험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죠. 이렇게 매년 어마어마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항공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방조제 보강공사 하나에만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방수벽 공사, 배수 시스템 정비, 앞서 말한 제겁공사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이 돈을 어디서 메꿔야 할까요? 결국 비행기 착륙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간사이 공항은 세계에서 비행기 착륙료가 가장 비싼 공항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착륙료가 비싸지니 항공사들이 하나둘 취향을 줄였고 손님이 줄어드니 경영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더 확실합니다. 지난해 간사이 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약 3,180만 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은 약 7,070만 명. 인천공항 승객의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간사이 공항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1년 인근 이타미 공항과 합쳤고 2016년에는 아예 운영권을 민간에 팔아버렸습니다. 한때 일본 토목의 자존심이었던 공항이 이제는 애물단지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인천공항은 왜 멀쩡한 걸까요? 사실 인천공항도 시작은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선 곳은 인천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의 바다입니다. 1990년에 신공항 부지로 영종도가 선정됐고 1992년 11월부터 바다를 메우는 공사가 시작됐죠. 흥미로운 건 이 시기입니다. 인천공항을 짓기 시작하던 1990년대 중반은 우리나라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던 그야말로 부실공사라는 말이 온 나라를 덮고 있던 때였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하늘을 찌를 때였죠. 그런 시기에 바다를 메워서 공항을 짓겠다고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게다가 인천공항 부지는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 중에서 무려 82%, 그러니까 대부분이 바다를 메운 땅이었습니다. 넓이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바다를 메워야 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활주로와 관제탑, 계류장 같은 공항의 핵심 시설들이 전부 그 매립한 바다 위에 들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하중이 실리는 시설들이 죄다 물렁한 갯벌 위에 올라가는 셈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갯벌을 매립해서 공항을 지으면 아무리 첨단 공법을 써도 부등치마를 막기 어렵다. 영종도는 넓은 면적에 두꺼운 뻘층이 다양하게 깔려 있어서 예측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건 근거 없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에서 간사이 공항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인천공항과 간사이 공항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인천공항은 처음부터 간사이 공항의 실패를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옆나라가 먼저 넘어지는 걸 봤으니 그 넘어진 지점을 피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은 집안 치마를 막는데 상상 이상의 공을 들입니다.
먼저 땅속을 샅샅이 파악했습니다.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무려 2,300곳에서 시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추조사라는 건 땅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아래 흙이 어떤 성질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현장 시험을 32,000여 번, 실내 시험을 27,000여 번이나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땅이 무르고 어느 지점이 단단한지, 어디가 위험한지를 지도를 그리듯 완벽하게 파악한 겁니다. 무작정 흙을 부어 섬을 만든 게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무른 땅을 단단하게 바꾸는 집안 개량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강관 파일입니다. 강관 파일은 쉽게 말해 굵고 긴 강철 기둥입니다. 이걸 무른 진흙층을 뚫고 그 아래 단단한 지방까지 깊숙이 박아 넣는 겁니다. 그러면 공항의 무게가 물렁한 진흙에 실리는 게 아니라 강철 기둥을 통해 저 아래 단단한 땅으로 전달됩니다. 진흙 위에 그냥 얹는 게 아니라 단단한 곳에 말뚝으로 단단히 고정하는 개념이죠. 인천공항은 이 강관 파일을 무려 32,000여 개나 박았습니다. 이걸 전부 일렬로 세우면 길이가 1,682km,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여기에 더해 무른 집안의 물을 미리 빼내서 단단하게 다지는 공법들도 총동원됐습니다. 진흙층에 배수관을 꽂아서 물을 빼내고 그 위에 미리 무거운 흙을 잔뜩 쌓아 눌러줍니다. 공항을 짓기 전에 미리 땅을 실컷 눌러서 가라앉을 만큼 가라앉혀 놓는 거죠. 나중에 진짜 공항이 올라갔을 때는 더 이상 가라앉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물을 빼고 다지고 강철 기둥으로 고정하는 3중 4중의 대비를 한 겁니다. 여기엔 사실 인천이라는 도시가 가진 특별한 저력도 숨어 있었습니다. 인천은 무려 1,000년 동안 바다를 메워온 도시입니다. 고려시대에 몽골이 쳐들어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을 때 늘어난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바다를 메워 농경지를 만든 기록이 고려사에 남아있을 정도죠. 그 뒤로도 조선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계속 바다를 메워왔습니다. 지금의 송도국제도시, 남동국가 산업단지 같은 곳들도 다 옛날엔 바다였던 곳입니다. 인천은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천년의 경험이 쌓인 도시였던 겁니다. 이런 축적된 노하우가 인천공항 건설에도 밑바탕이 되었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은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 동안 활주로가 얼마나 가라앉았을까요? 누적 치마량이 고작 0.04-2cm에서 최대 2.9cm였습니다. 설계회사가 원래 예측했던 치마폭이 7.5cm였는데 그 절반에도 못 미친 겁니다. 간사이 공항이 예상치의 3배 넘게 가라앉은 것과는 정반대죠. 간사이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가라앉았고 인천은 예상보다 훨씬 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인천공항 활주로에는 2001년 개항 이후 지금까지 200만 대가 넘는 항공기가 착륙했습니다. 이 착륙을 합친 운항 횟수는 400만 회가 넘죠. 승객과 화물까지 실으면 200톤에서 300톤에 달하는 비행기들이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20년 넘게 쿵쿵 내려앉았는데도 활주로는 손톱 두께만큼밖에 안 가라앉은 겁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자리 잡은 인천공항은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연간 이용객이 7,100만 명을 넘어섰고 개항 25년여 만에 누적 여객 10억 명을 돌파했는데 이건 세계 공항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입니다. 세계 공항 평가에서도 해마다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공항 직원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실어 나르며 항공 화물 경쟁력에서도 세계 정상급입니다. 2024년 말에는 4단계 확장 사업까지 마무리하며 몸집을 더 키웠습니다. 처음엔 바다를 메워 짓는다니 가라앉는 거 아니냐며 걱정을 샀던 그 공항이 이제는 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모범 사례가 된 겁니다. 이 결과에 가장 놀란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한 기술자는 2000년에 일본 사가대학교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인천공항의 건설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일본인 학자들이 인천공항의 기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들 간사이 공항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끄럽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죠. 바다 위 공항의 원조 국가인 일본이 후발주자인 한국의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교훈이 있습니다. 간사이 공항이 실패작이기만 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간사이 공항이 먼저 넘어져 주었기 때문에 그 뒤에 지어진 해상공항들이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간사이 공항이 문을 연 뒤 1998년 홍콩 책납콕 공항, 2001년 인천공항, 2005년 일본 나고야의 주부 공항이 잇따라 지어졌는데
이 공항들은 모두 간사이의 실패를 연구하며 집안 침하 문제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먼저 넘어진 자가 있었기에 뒤따르는 자들이 그 자리를 피해 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간사이 공항은 값비싼 교과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간사이 공항도 조금씩 반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사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한때 애물단지 소리를 듣던 이 공항이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근처에 오사카 공항, 고베 공항과 손님을 나눠 가지면서 경쟁이 아닌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죠. 심화라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지만 나름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지을 공항들은 어떨까요? 지금 부산 앞바다에는 가덕도신공항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해상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을 두고도 제2의 간사이 공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덕도 앞바다의 연약 지반은 깊은 곳이 최대 60m에 달해서 20m였던 간사이 공항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도가 잔잔한 안쪽 바다였던 간사이와 달리 가덕도는 파도가 센 바깥바다에 가까워서 공사 난이도가 훨씬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논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죠. 인천공항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지만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 일은 여전히 이렇게 조심스럽고 어려운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인천공항의 그 손톱만 한 치마량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결국 두 공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인천공항이 멀쩡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더 좋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옆 나라의 실패를 겸손하게 지켜보고 그 실패에서 배우고 땅속을 2,300곳이나 파헤쳐 확인하고 강철기둥 32,000개를 박아넣는 그 지독한 꼼꼼함 때문이었습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불안한 시대에 지어졌지만 바로 그 불안했던 시대였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더 안전하게 지었던 겁니다. 손톱만큼 내려앉은 그 2.9cm 안에는 천년의 매립 경험과 수많은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사카 앞바다의 간사이 공항은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고 영종도의 인천공항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루에도 수백 대의 비행기를 하늘로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다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공항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는 공항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